왜 안 만드냐 하면 사람이 있어야 만들 거 아니에요. 혜택 받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안 만든다고. 아니, 혜택 받는 사람이 정책을 만들어야 사람이 올 게 아니냐고. 사람이 있으면 정책을 만들겠다. 이걸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거죠. 근데 농촌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왔을 때, 요 빠진 부분이 빠졌을 때, 그 사회가 앞에 제가 제일 앞에 말씀드린 어떻게 완결 구조로 갈 수가 있을 것인가. 근데 이들이 정착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고 지역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반 사회가 지역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이러한 완결 구조를 또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렇게 생각의 흐름 속에서 흘러가는 것이고, 예, 그것이 제가 했으면 좋겠는 부분은 그 지역의 역사와 전통과 문화와 사상을 이어받는 구조로 가야 될 것이다. 그것이 각 지역, 농촌에 있는 각 지역이 자기만의 색깔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다른 색깔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마을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두 다 달구지 걸고 모두 다 떡매추고 하는 식으로 바뀌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지역에 어떠한 전통이 있는가,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제가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 이거는 제가 아니고 딴 사람 훌륭한 분들이 제가 했던 이런 말을 다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아주 이쁘게. 네. 이것만 봐도 다 이해가 됩니다. 좀 좋은 말 만들었다 하면 남이 다 해놨을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의 역사와 경험을 어떻게 가져야 될 거냐. 이게 지역의 경제다. 기업 경제가 아니고, 경제라고 하는 건 기업하고 지역 경제가 구분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농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기반으로 하고 경제와 문화와 교육이 통합되어지지 않고서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기존의 경제와는 다른 체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 부분을 어떻게 구축할 거냐라는 부분이 소위 말하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을 만들기의 중요한 포인트지, 이것이 흐트러지는 순간 어차피 작은 규모지만 기업 경제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제가 이렇게 쭉 정리하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듣는 게 참 고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고통스러우셨을 텐데, 입을 좀 풀어볼게요. 제가 아까 합창단을 한다 그랬는데, 합창하는 제가 입을 좀 풀거든요. 자, 우. 그리고 입술을 이렇게 떨어볼게요. 그 어릴 때 많이 하죠? 자, 여기서 시작. 네. 저기 다음 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민철 선생님께서 퇴장하십니다. 박수로. 다음은 저기 새아유 농장 대표 이명태 님인데요. 결혼하고 19년 동안 머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머슴 19년 영화 주인공인데요. 이명태 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기 20개 나왔습니다. 예. 저쪽에 있을까요? 제가 싫으신가 보다. 귀향을 보내는. 아까쯤 여러분들 자기소개하는 거를 보니까 어디서 오셨고 또 무슨 일을 하시고 그리고 자랑질을 하셨죠. 네. 저는 홍성 농어촌 체험관광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임영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자랑질은 농사꾼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제 직업은 센터장의 직업이 아니고요. 이것은 누가 지어준 커다란 짐이고, 제 주업은 가장 좋아하는 일은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농사꾼이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많이. 일단 집사람 눈치를 엄청나게 봐야 되고요. 또 돈 달라고 하는 애들 눈치도 봐야 되고요. 맨날 나가면은 언제 들어오냐고 전화 오는 부모님 눈치도 봐야 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버틸만 하니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PPT 자료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원래
오늘 이 발표를 하면서 어떤 제안을 받았냐면 한 40명 정도 온다.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부랴부랴 100명이 넘을 것 같다. 그리고 그 전국에서 말씀들 잘하시는 분들이 다 오셨다. 오늘 보니까 100명이 넘었습니다. 저도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인데요. 우선은 이 PPT 자료는 저희 지원센터의 자랑질 정도로만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기 전에 좀 사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볼 수 있게끔 하고, 정 선생님이 20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시간을 오버하셔가지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15분인데 또 5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하고 싶은 말 몇 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홍성에 농촌체험관광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고 생기게 된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상 홍성에도 문당마을을 포함해서 거북이 마을, 뭐 지금도 이제 번역 사업들을 하고 있는 다양한 마을들이 존재를 했고, 또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농촌체험 농가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2011년도에 그러한 마을의 대표들, 농가 몇몇 분들이 협의회를, 친목도모하는 협의회 단체를 한번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시작을 했고, 그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과 딱 맞닥뜨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홍성 농촌체험관광협의회라는 것을 만듭니다. 근데 그것을 만들고 나서 굉장히 관에서 잘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한 명의 인건비를 지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2012년도에 영농조합법인을 출범을 하게 됩니다. 영농조합법인을 출범을 하면서 민간단체로서 활동의 영역이 약간씩 넓어지는데, 그 넓어지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싶어요.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마을과 마을 혼자서 하루 종일 만약에 체험객들을 맞이한다고 그러면은 혼자서 소화해내기 어려우니까 그 마을과 마을을 연계하든지 마을과 농장을 연계하는 이러한 상품들을 만들어서 서로 간에 협력하고 같이 윈윈하는 역할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관에서는 잘도 그러한 사업비를 따다줬습니다. 예. 또 관에서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또 자신있게 그러한 사업들을 따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까지 만들어지고 있는데, 2013년도에 저희들이 영농조합으로 계속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많은 한계성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3년도에 그때 당시에 그 전부터 다른 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지만은 중간 지원 조직이라는 것을 고민을 하게 되고 1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1년 동안 책을 읽고 학습을 하고 책을 읽고 토론을 하고 하는 형태로 공부를 했어요. 참 진짜 공부한 지 오래됐는데 책을 읽고 토론한다는 게 만만치 않았습니다만은, 그렇게 1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14년 1월달에 작년도에 지원센터를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했던 협의회에서 영농조합법인에서 했던 활동을 고스란히 받아 안고 지원센터의 새로운 사업 계획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갔고 15년도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희들이 영농조합을 출범을 하게 되면서 되도록이면은 이제 독립을 해서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라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중간 지원 조직을 딱 만들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가 한 가지 또 발생을 하게 됐어요. 저희 지원센터는 비영리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독립을 지속적으로 꿈꿔왔으니까 이제 독립을 해야 돼요. 근데 비영리 단체는 돈을 벌 수 없잖아요. 정말 돈을 벌지 못하는 뻘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마을이나 농가들은 저희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혜택들을 보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짓인데 이제는 독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놓여졌어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를 가지고 또 피터지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가장 고마운 게, 그것이 또 홍성의 강점일 수도 있습니다. 홍성에는 좋아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까 지금 홍동에 보면 정말 저는 잘 안 보였었는데 깨알 같은 글씨에 많은 단체, 혼자 있는 단체든 여럿이 있는 단체든 굉장히 많은 협의체 활동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홍동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많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곳의 한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농촌체험 관광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은 이것이 좋아서 이것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하는 한 단체고 또 이러한 단체들이 서로 간에 긴밀하게 네트워크로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다음번에 또 홍성통이라는 그것도 발표하겠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서로 필요한 부분들을 상호적으로 주고받고 하는 관계를 성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지원센터 자랑기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협의회로 구성된 저희 마을, 그러니까 홍성군에 있는 체험 농가와 마을에 대한 지도입니다. 여러분들 그 지도 받으셨죠? 예. 그래서 지금 체험 마을 같은 경우 권역까지해서 13개소가 있고요. 교육농장이 7개소, 체험농가가 19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여기에는 희망마을이 빠졌어요. 희망마을이 계속 육성이 되고 있고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까지는 저희 협의회에 들어와 있는 마을의 체험이 중심이기 때문에 농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설립 목적은 똑같죠. 잘 먹고 잘 살자. 예. 지금 현재 저희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를 비롯해서 사무국이 형성이 됐고요. 그리고 각 팀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실상 아직은 만들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농촌체험관광협의회 그리고 이제 지역검은에서 홍성통과 긴밀하게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아직까지는 잘 맺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느냐 그냥 단순히 마을과 마을에 있는 농촌 체험들을 연결해주는 활동만 하느냐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우선은 마을 자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 그리고 이제 다양한 여행 상품들 또 시범적인 여행 상품들을 운영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사진으로 보여드리면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 교육 보면은 사무실에서 교육 계획을 잡는데요. 저희들은 수요조사를 먼저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어떠어떠한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혹은 어떠어떠한 부분인데 마땅히 이렇게 교육 계획을 못 잡을 수도 있어요. 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뭐냐면은 지역에 정말로 값싸게 어떻게 술 한잔 먹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값싼 강사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강사분, 저희 조영석 대표님 아까도 소개했는데 조영석 웃으시는데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값싼 인재들이 또 많아요. 많이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또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외부 강사를 들여서 교육을 받은 것과 이분들이 교육을 받은 것과는 사실상 이분들이 훨씬 더 낫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현장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교육계획을 되도록이면 그렇게 해서 잡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홍성군에서 농촌체험 여행이라는 부분을 할 때 있어서 저희들이 맨 처음에 육성을 한 게 이제 가이드라는 호칭보다 농촌체험 현장 선생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선생님들을 육성하기 시작을 했어요. 뭐냐면은 홍성의 행사차 혹은 지원차 버스가 딱 홍성을 방문을 하잖아요. 뭐 여행 차원에서 방문을 하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은 저희 사무실 직원들이 나가든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나가서 맞이하고 끝까지 갈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업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든 게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안내 원의 역할을 만들자. 그리고 또 하나는 체험 농가나 체험 마을이 자체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그랬을 때 보조 진행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자고 해서 체험 선생님을 육성을 했고 현재 한 20여 명 정도 활동 중에 있습니다. 또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뭐 이렇게 교육 견학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만의 중심으로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잡기도 하고요. 또 자체 영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잘은 못하지만은 마을 컨설팅도 농촌 체험 분야에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저희들이 한정된 인원으로서 한꺼번에 진행을 하지 못하지만은 결과물을 내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한솔기 마을이라는 곳에 컨설팅을 했었는데 저도 그렇게 어르신들이 만족할 줄은 몰랐어요. 온 내방객들도 그 끝에 맨 밑에 같이 이제 펜투어를 했는데
내방객들 만족도보다 마을민들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또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정말 잘한 게 그동안 여러분들 마을이나 다른 분들도 그러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의 모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저희들이 만든 자료가 아니더라고요. 어디서 만들었냐면은 다른 외부 기관에서 만들었던가 뭐 컨설팅을 받을 때 만들었던가 혹은 마을에서 만들었든지 혹은 그 자료를 전부 다 군에서도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료의 한계성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막대한 인원과 자본을 투입을 해서 저희들한테 맞는 데이터를 농장과 마을에 대한 데이터를 다시 구축을 했습니다. 그것을 구축하는 또 하나의 목적은 뭐냐면은 마을이나 농가에 있는 분들은 가서 직접 인터뷰하고 조사하고 하다 보면은 그분들 얘기밖에 안 해요. 자기들은 뭐가 있고 뭐 잘하고 뭐가 부족하고 어떤 거를 해줬으면 이런 얘기밖에 안 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거기서 조금 더 벗어났어요. 자, 개별 농장에 있는 인터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개별 농장에 있는 이장님까지 같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농장만 연태까지 봐왔었는데 범위가 마을로 확대되더라고요. 자, 마을에 추진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사무 직원들만 인터뷰를 하다가 거기에 의장님이 들어오고 누가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마을에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것들이 발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체험이라는 곳에만 집착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행의 한계성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과연 체험을 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느냐? 일단 잠정적으로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못 먹고 삽니다. 체험만 해서 먹고 살려면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서 그것을 직업으로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농사 지면서 체험까지 같이 하면서 결국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농촌 체험만 가지고서 그분들이 못 먹고 사는데 우리 같은 중간 지원 조직도 자택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넓히기 시작합니다. 홍성군 전체를 통해서 역사, 문화, 그리고 자연이라는 것. 결국에 있어서는 이것을 하나로 전부 다 묶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사는 홍성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기초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작년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크게는 이렇게 관광, 여행, 체험에 관한 프로그램도 있지만은 저희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주말학습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체험과 혹은 문화와 농촌 문화와 체험과 연계를 시켜서 아이들과 토요일 주말마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오는 아이들이 의외로 저희들은 모집하는데 굉장히 힘들 줄 알았어요. 자부담도 내야 되고 하니까. 그런데 했던 아이들이 다시 한번 그 부모님들이 너무 좋았다고 다시 신청하고 하는 케이스까지 지금 발전을 했습니다. 주제 같은 경우에는 농업계 관련해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와 같이 연계를 해서도 있고요. 단 저희들이 원칙으로 내세우는 건 뭐냐면은 이 학습 공간은 전부 다 홍성군에 있는 체험마을과 농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팜파티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 보이시죠? 안 보입니까? 너무 빨라요? 예, 시간이 없어요. 잘 미치겠습니다. 아까 정 선생님 마음을 제가 알겠습니다. 저희가 혹시 어디죠? 철도청하고 코레일하고 코레일에서 같이 농촌에 있는 여행 상품하고 연결된 레일그린으로 12년도에 선정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철원 같은 경우에는 혹은 다른 곳들 같은 경우 유명한 관광지나 유명한 무엇을 통해 가지고 한 프로그램만을 가지고서 운영이 되는데 저희는 좀 특색 있게 마을 전체를 다 올려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계절별로 프로그램이 다 바뀝니다. 그런데 가장 기분 좋은 거는 몇 명이 다녀갔다. 뒤에도 나오고 몇 명이 다녀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재방문 고객이 생긴다는 것이 저희들은 가장 큰 의미 있는 걸로 삼고 있습니다. 교육농장 활동이고요.
그리고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이제 지역 축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홍성에 이제 역사인물 축제라고 이제 올해도 기획을 합니다만은 이 속에서 가장 작년에는 원래 축제에서 꽃은 뭐죠? 일단 가수가 오는 첫날 개막식 공연이잖아요. 그래서 축제 참여자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처음으로 농촌 체험 마을 여행이 저희들이 운영한 프로그램이 김수희를 눌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더 잘 알아요. 돈은 쬐끔 주면서. 올해는 좀 버티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비명이죠. 홍보장 참여하고 있고요. 이렇게 맞다고 하는데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15년도에는 그럼 무엇을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단순하게 농촌 체험뿐만이 아니고 체험 여행이라는 것에 한정되지 말고 좀 의미 있게 공정여행을 한번 배워보고 또 공정여행을 기획을 한번 해보자 해서 올해 공정여행 양성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보완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여행사업단을 만들어서 농촌 체험 플러스 거기에 홍성의 자연, 문화, 역사, 그리고 삶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어우러지는, 그래서 같이 외부인들이 와서 다양한 형태로 같이 어울리면서 농업노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착한 여행이라는 사업단을 지금 올해 만들려고 꿈꾸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게 여행사를 차리려고 그러니까 돈부터 있어야 되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다양한 형태로 협업농장처럼 어떻게 투자자를 받아서 하든지 혹은 돈 있는 사람 한 사람의 투자를 받든지 다양한 고민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가 될지 하반기가 될지 여행사업단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보면은 한 분야인 것 같아요. 아까처럼 정 선생님이 다양한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인재들이 낳고 그 인재의 활동들이 서로 간에 네트워킹 되어 있는 형태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농촌 체험은 그 중에 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한 분야에서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 있어서는 여러분들도 다 공감을 하시겠지만 혼자서는 먹고 살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또 모이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런 저희들이 꿈꾸는 이런 착한 여행들이 하나의 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어울림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박수 쳤는데 박수 한번 더 쳐보겠습니다. 자, 박수를 손바닥 쫙 벌려가지고요. 여기 딱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볼게요. 손가락. 자, 오른손가락을 손바닥을 펴면서 여기 하나 자, 사고. 자, 엄손가락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자, 두피 마사지, 손가락으로 두피 마사지. 네, 머리가 납니다. 자, 뒷목을 쭉 펴주시고요. 네, 다음 강의 아는 여자라고 소개해달라고 했는데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댁입니다. 언론계로 홍성으로 진입하셨다가 지금 관에 스카우트 되셔가지고 훌륭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안영경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안녕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전국대학원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았는데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홍성군 친환경 농정발전 기획단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좀 딱딱하게 친환경 농정 발전 기획단이라고 하는 데는 시군마다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 홍성군만의 독특한 농정을 개발하기 위해서 군 자체 조례로 만든 곳이고요.
이거를 지금 아까 전에 어우. 네. 네, 그냥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단장님이 부군수님이시고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거기에 임기직 공무원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장님급들이 당연직으로, 위촉직은 지역의 농민들과 뭐 전문가, 군의원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이제 지금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뭐 주영로 회장님이나 정상진 대표님이나 전민철 선생님 같은 지역의 농업을 고민하시던 분들이 원래 기획단을 이제 제안도 하셨고 위촉직으로도 들어오셔서 같이 많은 활동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뭐 좀 짧은데 2010년도에 이렇게 군의 이제 공약 사항으로 2011년에 조례를 제정하고 2011년 10월에 전문위원을 채용하게 됩니다. 그때는 제가 아니라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전영민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지역정책 개발을 농림부에서 하시던 분이어서 지역에 내려오셔서 이제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한 게 농정발전 대책이라는 지역에 맞는 2개년간의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런 계획은 되게 시군별로 아주 많이 수립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이 용역을 주지 않고 그냥 지역 안에서 공무원들을 맞대고 주민들과 같이 아주 많은 얘기를 들어서 5개월 만에 완성을 해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고는 공무원들이 똑같은 내용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신규 과제가 8건이 발굴되었고 그 안에서 민관협력 거버넌스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 희망마을 만들기 같은 어떤 지역 안에서의 독특한 과제들도 발굴을 했습니다. 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거버넌스 같은 것들도 어떤 추진 근거로 저희가 이렇게 지역에 있는 계획 안에 추진 과제로 삼아서 하고 있다는 것이 행정적으로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한 주요 근거들을 계속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버넌스란 말은 너무 다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알면 알수록 되게 거버넌스를 하면서도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상호 호혜, 한쪽이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되게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네, 자기 조직적 뭐 이렇게 어떤 그걸 계속 되새기는 차원에서 넣었는데, 그리고 대등한 행위 관계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나는 대표고 너는 사무국장이고 너는 어떤 작은 단체고 나는 되게 큰 조직을 거느리고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대등한 관계라는 거죠, 거버넌스 안에서는. 그리고 이러한 등장 배경도 어떤 부문 간에, 아까도 계속 네트워크 얘기나 다른 다양한 단체를 지역에서 얘기해줬는데, 부문 간에 실패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양한 주체가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해보자는 게 지금 계속 거버넌스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지역이 홍성군이 지금 92,000이 조금 넘었고, 뭐 이거 약간은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렇게 홍성에 오셨으니까 그 전에 혹시 말씀을 안 드렸을 것 같아서 했던 말이고, 네, 뭐 지역대학이나 풀무학교 이런 게 다 있고요. 그래서 왜 지역 거버넌스라는 말을 붙여서 하고 있냐? 말처럼 체험관광이나 아니면 협동사회 경제 네트워크라고 하는 지역에서 되게 많은 다양한 분야별로 행정에서는 딱 그 분야의 거버넌스를 추진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지역 안에서 민간에서 보면은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되게 저희 과장님이 그놈이다라고 충청도 말로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역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른 논의회장에서는 그 얘기를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테 뭉뚱그려서 얘기를 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지역 거버넌스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여기서 되게 다양한 역할을 해주시고 계신 분 중에 이제 체험관광지원센터는 아까 자발적으로 소개를 해주셨고, 협동사회 경제 네트워크라고 하는 데서 이제 마을뿐만 아니라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지역에 있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 지원 단체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단체를 만들어서 각각의 부서별로 있을 수도 있는 것들을 좀 아울러 보고자 하는 시도를 하셨어요.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럼 이거를 민간 분도 있지만 행정에서 이걸 받아 안아보자 라는 차원에서 준비를 했는데, 준비를 할 때도 뭐 하는 준비 과정을 좀 이렇게 할 때부터 사업에 대부분 이렇게 하잖아요. 사업을 먼저 하고 거기 추진위원회를 꾸려 사업계획서를 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기 전에 계획을 먼저 만들고 그 계획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 한번 받아보고, 그래서 이걸 할까요? 근데 그때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면 좋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뭘 하면 좋겠냐.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약간은 제안을 해드린 거죠. 교육이나 홍보나 뭐 이런 거 해보자. 같이 하면 좋겠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해보자라는 건 공동의 논의 사항들도 일단 같이 도출을 하긴 했어요. 그때는 이제 의제를 내는 거니까 누가 할지가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같이 하면 좋겠네. 계속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일단은 빠른가요? 빠른가요? 네. 이름을 홍성통이라고 지은 거는 거버넌스란 말 주민들이 너무 어려워하셔가지고, 그리고 뭐 이렇게 머슴 발전 협의회 막 이렇게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그냥 쿨하게 통하자. 어차피 민관 통하고 다양한 주제가 통하는 게 다 거버넌스니까 그렇게 이름을 붙였고, 이런 걸 홍보하는 뭐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같이 참여하시자고 많이 독려를 했습니다. 운영 방법은 이제 거버넌스의 기초예요. 합의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결기관이나 이런 게 아니고 계속 논의하는, 어떻게 보면 이 전국 대화 모임의 지역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행정이 참여하는 형태인 거죠. 그리고 어떤 파트너십의 크기나 참여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은 되게 이렇게 애매한 거를 좀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 담당 공무원이 있을 때 하시겠냐고 물어보고 괜찮다고 오셨을 때 이름을 박습니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계속 이름을 박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김희지옥처럼 계속 가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어떤 조직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기존에 있는 조직을 그냥 논의하는 정도의 틀로 만들었고, 이걸 행정이 어떤 위원회라는 꼴로 뿌리게 되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한정지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되게 느슨하게 만들어놨습니다. 행정에서 느슨하게 만들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걸 그 전에 있는 박사님이 되게 잘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논의사항을 계속해서 이제 합니다. 그러면 되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오는데, 그럼 누가 할래?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걸러지기 시작하거든요. 다 각자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이걸 누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누가 할 사람이 안 나옵니다. 그럼 계속 남겨둬요. 그냥 할 사람이 나올 때까지. 네. 그리고 민간 분야에서 어떤 대표자분들이나 이런 분이 들어오신 게 아니라, 그냥 민간 분야는 협동사회 경제 네트워크에서, 행정 분야는 이 기획단에서 코디를 해서 각각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정보 공유는 행정, 민간 분야로 나누어서, 행정에는 메모 보고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제를 올리는 거는 그 사람들밖에 볼 수 없지만, 메모 보고는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누가 봤는지, 언제 봤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부스님이 단장님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밑으로는 다 걸면은 부부스님이 보셨으면 다른 분들이 보는 시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 보는 걸로, 네, 그렇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거는 회의입니다. 한 2년 넘게 한 것 같아요. 그죠? 2012년 말부터 회의만 했습니다. 매월 회의를 했거든요. 행정분들, 민간분들 정말 바쁘신데, 정말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 바쁘신 분들이 매월 회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숫자를 해보니까 매월뿐만 아니라 관련된 분과에 이런 한 40번이 넘게 회의를 많이 해주셨어요. 회의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지역말로 돌아다니는 것처럼 회의도 저희가 장소를 잡지 않고, 단체가 정말 많거든요. 그 단체로 돌아다니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 자료나 이런 것들을 돌아가면서 진행도 저희 지금 이거 하는 것처럼 한 분이 하던가 아니면 마을 분들이 해보기도 하고 단체가 해보기도 하고 그 단체 소개도 받고 그런 방식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랑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오늘 이거를 보고 되게 신기하긴 한데, 하지만 저희 2시간이나 5시간, 길어야 5시간입니다. 이렇게 길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협력 활동을 그렇게 해서 했어요. 나름 했습니다. 그래서 뭘 할래? 그래도 필요한 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자 라고 해서 각각에 있는 단체들로부터 뭐 이렇게 설문조사나 이런 걸 받아서 관련된 분들을 되게 많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단체가 있다는 걸 알릴 수 있을까 해서 처음에 협동사회 경제 네트워크 쪽에서 있는 사업비를 가지고 캐리커처 작업을 했어요. 지역에는 되게 자기를 숨기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서 사진은 되게 싫어하시고 이름도 좀 싫어하셔요. 그래서 그냥 얼굴 그려드릴 테니까 캐리커처 그려드릴 테니까 참여하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지역에 있는 사람들, 아까 보신 분들, 여기 있는 분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캐리커처 작업도 같이 해보고, 그리고 활용 가능한 문화적인, 젊은 분들이 또 마을에서 많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뭐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했고요. 홍성통 이런 로고나, 제가 지난 13년도 했던 마을 만들기 충남대회의 디자인 같은 것들도 지역에 이제 인재를 받아서 약간 재능기부 형식으로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행정적으로는 관련된 사업들을 어떤 전담 부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과정을 줄였어요. 있는 교육과정이 현장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교육이 효율적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최대한 교육을 한쪽으로 몰거나 아니면 좀 시기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조정을 하는 것들을 했고, 신규 사업 같은 거,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을 지금 있는 데서 지침을 바꾸거나 해서 하기는 힘든 것들은 같이 공모 사업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생학습센터 같은 데서도 약간의 마을과 관련된 교육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해주고 계시고, 활동가 과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 역량 강화도 저희 안에서는 내부적으로 이런 단계에서는 이런 사람에게 쓰자라는 단계를 만들어서 역량 강화 기본 계획에 따라서 조금은 이제 교육 사업 같은 것들도 조정을 했습니다. 네, 뭐 같은 내용이고요. 교육, 그래서 프로그램 같은 것도 같이 모아가지고 뭘 쓸 수 있을지 한번 모아봤어요. 근데 모은 것들을 어떻게 쓸지가 잘 안 나타나면 일단 모은 건 의미가 실적으로는 남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뭔가 활용하기는 참 어렵더라고요. 그 인재를 그래서 지역에서 지금 필요한 건 풀무학교나 이런 단체들도 있지만 더 많은 어떤 마을에 있는 지역의 대학이나 이런 것과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을 찾기 위해서 지역의 청운대학교라고 하는 그 관광경영이라고 하는 특성화 그 과가 있는 대학이 있어요. 거기 있는 학생들과 마을을 이어보는 사업을 지난번에 한번 신청을 해봤고요. 희망마을에 해당하는 활동과 과정 같은 것도 평생학습센터에서 만들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급해요. 그리고 희망마을과 관련된,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많은 마을들이 있는데 다양한 단체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어떤 신규 진입하는 마을들이잖아요. 그 마을들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양한 단체에서 조금씩 해보셨어요.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에서도 희망마을 컨설팅을 참여하셔서 4개 마을 해보고, 아까 얘기했던 건 청건강지원센터에서도 1개 마을을 컨설팅을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회나 행사 같은 것들을 지금 오늘 하는 행사도 지금 체험관광지원센터나 다른 데서 많이 도움을 주셨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행사를 치르고 네, 관련된 지역에 있는 다양한 단체들이 다른 단체로 가는 것들도 공동체 활동 지원을 해보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다른 데서도 번역단이나 이런 다른 곳에서도 자체적으로 우리끼리도 이런 거 좀 필요하겠다 라는 식으로 해서 지금 아까 저 뒤에 계신 분도 계시지만 용공사한 건 좀 도셨지만 네, 번역관에서도 사무장 모임들이나 관련된 분들끼리 모이셔서 고민을 하는 자체 모임을, 어떻게 보면은 홍동이나 장곡을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큰 그림을 그리는 형태라면, 이걸 보고 다른 지역, 홍동면과 장곡면이 하는 다른 지역에서도 각자의 어떤 모임이나 이런 걸 꾸려보는 활동들을 하셨고, 이게 아마 이게 판문파타를 붙인 이유는 오누이 권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권역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해범농장에 있는 권역인데, 그래서 되게 우연치 않게 정민철 쌤이 천수만 권역을 가보신 거예요. 그래서 권역 사업에 대해서 아냐고 방송에서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각각의 권역들에 대해서도 조금씩 아는 기회가 넓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많이 한 게 홍보 활동이에요. 대내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걸 많이 알려드리자. 그래서 되게 많이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래서 좀 많이 알려진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과장 내지는 너무 이렇게 높게 평가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좀 장점이라고 하면 참여 주체가 늘었어요. 처음에 준비할 때는 이제 민간 단체나 행정이 5개 부서였는데 분과를 만들고, 특히 이제 평생교육 쪽이 들어오신 게 되게 컸는데 교육부나 행정부서에서 10개 부서로 늘어났습니다. 부서 수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 거고, 거기에 해당하는 공무원 1명이 참여하는 것도 그 과를 대표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의 주무관, 그 담당자가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보고 체계가 메모 보고를 통해서 그 모든 과장님을 통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역에, 이건 정말 잘 안 보이시죠? 네. 죄송합니다. 이게 되게 흐려요. 이게 홍성군 지도가 저렇게 생겼어요. 약간 개같이 생겼잖아요. 슈나고 저기. 아무튼 그렇게 생겼는데, 이제 다양한 단체들이 네트워크를 하는 걸 한번 제가 답답해서 한번 그려봤어요. 되게 홍성동 안에서 저 빨간 표시는 사실 뭐 학교급식지원센터든가 장곡면에 있는 곳, 이런 것들은 사실 각계로 어떻게 조직하는 활동들이지만 향후에 같이 가져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논의는 하지 않았지만 학교
상호접식지원센터가 그 내용 번역이라는 곳에 있고 유기농이라는 곳도 이렇게 큰 틀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은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제가 한 게 아니고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한국 계획으로는 이제 도해 삼농혁신 사업으로 지역협력센터 설립이라는 걸 제가 신청을 해놨습니다. 홍성통이 실천 조직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협력에 한계가 있다. 그러면은 좀 더 이걸 지원할 수 있는 단체, 마을을 기반으로 한 지역 단체들이 협력도 물론 하고 연결을 하지만 그걸 마을 단위에서 보면 실천 조직을 만들자고 해서 신청을 했고요. 이러한 꼴로 일단 물중들여서 하고 논의는 지역 안에서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걸 지은 것 같은데요. 제가 너무 말이 빠르고 내용이 많아서. 마지막 강의입니다. 여러분 좀만 힘내시고요. 그 오늘 듣는 내용 어디서 들을 수 없는 것이고 참 제가 이분을 어떻게 소개할까 고민했는데 해강이 해산이 아빠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강이는 저희 농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 구자연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마이크 잡고 보통 오래 가는데 오늘 진짜 빨리 끝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그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홍성의 여러 가지 사례를 듣긴 합니다만 주제가 말 만들기의 네트워크 어떻게 할 것인가가 오늘 주제입니다. 발표 좀 들어보시니까 사례가 내 주제를 그걸 잡았는지가 좀 이해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홍성에서 특히 하기 때문에 그 주제를 잡은 이유가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말 활동들을 열심히 하지만 네트워크가 잘 안 되는 게 큰 고질적인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속된 말로 행정에 칸막이가 있다 그러면 민간에도 칸막이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우리 활동 영역을 서로 넘나들지 못하고 연대하는 활동들이 굉장히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좀 단초를 찾고 우리가 돌아가서 무슨 일 어떻게 갈 것이냐 그걸 생각해보자는 차원에서 자리를 개설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글씨가 좀 작고 잘 안 보이는 부분도 있을 텐데 충남도 전체를 지금 어떻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지를 구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미 시행되고 추진되고 있긴 한데 제가 충남에 왔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게 우리가 지금 하는 활동들이 소공동체 운동처럼 마을 내에서 거기에 너무 국한되지 않고 다 연계되는 있잖아요. 그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지역사회 전체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가기 위한 움직임의 일환이라 그런다면 우리가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을 현실 어렵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행정에 많이 말씀드린 중 하나가 마을 주민들이 문제가 있다. 리더가 좀 문제가 있다. 잘 되는 마을은 이장이 똑똑해서 위원장님이 훌륭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문제의 답을 못 찾는다고 지금. 우리 전체를 구조를 자꾸 보려고 해야 된다고. 그 구조를 보는 훈련 속에서 이런 문제가 풀릴 길이 보이는 건데 단순히 이분들 복지적으로 해결하겠다. 당장 언급한 거는 하긴 해야겠지만 이런 분들은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아이들은 계속 떠나는데 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답은 못 찾는다고 봅니다. 여러분 책자 다 받았습니다. 그 안에 충남도에서 삼농혁신을 하겠답니다. 삼농혁신을 하겠다 그러니 그렇게 그림도 보면 굉장히 멋있게 그려져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꿈꾸는 이야기들이 다 여기 들어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말 만들기 속에서 다 담아내야 될 텐데 과연 우리가 농촌만이 아닙니다. 도시까지 포함했는데 누가 어떻게 이 구조적인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 그 틀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우리는 전지구조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실천하자고 하는 그 슬로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 마을 안에만 자꾸 집착을 하다 보면 해결책을 못 찾을 수 있다고. 넓게 보고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네트워크하고 연대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길 거라고 합니다. 진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건 전에 제가 몇 통 보여드리는데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광역에서부터 중앙부터 광역, 시군구, 읍면동, 마을까지 해가지고 행정의 시스템, 민간의 시스템, 중간에 여러 가지 거버넌스의 형태 이렇게 우리가 전체가 어느 균형을 맞춰질 때
우리가 마을분들이 지치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 구조적인 20세기 100년간에 축적된 지역 문제들이 좀 풀려가지 않겠냐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각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긴 하지만은 행정의 시스템을 뭐 광역도 바꿔야 될 것이고 기초도 바꿔야 될 것이고 우리 민간도 네트워크를 어떻게 할 거냐 계속 고민해야 될 것이고 이 광역의 역할은 무엇이고 기초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기초생활권으로 해가지고 읍면동 단위 시스템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 이 전체 구조를 우리가 자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걸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다시 확인하는 거고 말만 전국대회 할 때 실천 경험들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전국대회랑도 자리를 만들었던 거죠. 우리가 이 전체 틀을 보면서 가자는 제안을 계속 드립니다. 그래서 청남도는 이렇게 새롭게 잡았습니다. 작년에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 올해부터는 민선육기에 들어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잡았던 게 우리 행정 중심. 기초가 워낙 안 움직이니까 광역이 도의 권한을 가지고 희망마을 사업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마을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사업비를 주고 마을별로 발전계획을 700개 현장부를 포함해가지고 850개인가요? 그 정도를 마을 발전계획 수립하는 훈련들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하긴 했지만은 역시 행정 중심이고 광역이 주도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민간 주도로 시군 주도로 갈 것이냐. 그러고 우리가 지금 행정에서 많이 하는 게 사업 중심으로 접근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지자체를 보면서 이 시스템을 어떻게 짜도록 도와줄 것이냐. 사업비 주는 건 쉬운데 이 시스템을 짜도록 도와주는 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 관점을 우리가 바꾸고 접근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도 소규모 실행사업을 할 수 있도록 희망마을 사업 형태를 바꿨고 그리고 시군마다의 민간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중간 지원주들이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공모사업을 만들어가지고 올해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광역의 중간지원센터도 지금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통해가지고 민선유기 4년 안에 지속가능한 자치 시스템들을 여기저기 15개 중에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빨리빨리 모델을 만들어내자는 게 지금 목표인 셈입니다. 우리는 해야 될 일은 많긴 하지만은 지금 현재는 저희 입장이기도 하고 지금 큰 틀로 보자면 광역 기초 단위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보는 거죠. 여기 모인 저희들은 이제 대부분 다 마을 리더십 활동가라 보면 마을 일 하나 있잖아요. 그 하나도 정말 중요하지만은 이 큰 틀을 보면서 같이 풀어가려고 함께 노력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지금 중앙에 그런 다양한 움직임들, 정책적인 움직임들 있잖아요.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단체장이 선거 바뀌고 난 뒤에 목을 날려도 대항할 수단이 없고, 우리는 모래알처럼 파편한 데가 따로 움직인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큰 틀을 보면서 같이 가자는 말씀드립니다. 그 시군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 거냐 했을 때, 홍성 같은 사례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데가 우리나라 전국에 태반이니까 이거 의도적으로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광역의 고유한 역할로 해보자고 해가지고, 삼동식 특화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비를 활용해가지고 1년에 5개씩 해가지고 3년 내에 15개에 일단 사업비를 다 주는 걸로 해가지고 먼저 시작하는 데가 있고 늦게 시작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3년 사이에 15개 시군 후에 하여튼 논의구조는 빨리 다 만들어내는 거였습니다. 도에서 2년간 지원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올해 5개 시군이 선정되고 개수당 1억 6천만 원 1억 6천을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군에는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근거를 해가지고 관설 민영 형태로 가고 조직 형태는 사단법인지 사회적 협동조합인지 법인체가 된다고. 그렇게 보면 아까 홍성통 같은 경우는 거버넌스 위원회 같은 성격이고 거기서 지금 만들려고 지역협력센터가 중간 지원 조직의 실천 조직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상근 인력은 7, 8명 정도가 근무하긴 하되 이 사업비를 통해서 4명 정도 다른 프로젝트 베이스로 해가지고 서명이 되는데 여기에 중간 지원 조직을 기초는 통합적인 형태로 간다 보면 농촌관광이라든지 6차 산업이든지 기농기초이든 다양한 분야가 결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행정 사업비가 정말 많고 따로 움직이는데 이걸 지역마다 중간 조직을
여러 개 만들면 그만큼 행정 서류부터 해가지고 복잡한 일들을 또 반복적으로 하고 칸막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본적으로 이 공모사관에서 시군별로 어떻게 조합을 할 것인지는 시군별 역량이 달려있다. 어느 정도 합의를 볼 수 있느냐, 행정의 칸막이를 극복하고 민간이 연대하는, 협력하는 그 힘들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연대의 범위는 달라질 것이다. 하되 광역에서는 그건 강제하지 않겠다. 사회적 경제, 주민자치 협력과 열어놓고 협의를 다 해보시라고. 합의 수준이 달려있다고. 합의가 잘 된 데는 훨씬 더 넓은 영역에서의 연대 조직들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렇지 못한 데는 진짜 마을 사업 조그만 데서 그냥 국한되지 않겠냐고 봅니다. 또 큰 차이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대개는 행정에서 사업비만 주고 인건비는 그 사업비 안에서 알아서 하세요 그런 거잖아요. 이 사업은 뭐 몇 가지 문제가 있으면 좀 아주 풀었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직접 지원하겠다고. 명확하게 인건비를 지원하고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공적인 역할을 하는 거라고. 우리가 만드는 중간 지원 조직은 단순히 수익 베이스로만 움직여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게 공공적인 활동이니까 거기에 맞게끔 인건비를 주는 게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좀 복잡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시합니다. 행정에서는 전담팀, 전담부서 내지는 그 핵심 부서, 사무 역할하는 부서를 지명을 하시고 그 업무들을 관련 업무들을 조정하시고 그리고 계약직 공무원이든지 공무원 전문직위제도든지 활용해가지고 순환보직제를 분명히 극복하시라고 그 틀 안에서 시스템을 짜시고 민간은 민간대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협력 네트워크에 기반이 돼가지고 법인을 설립하시는 걸로 수탁법인 중간적으로 수탁할 수 있는 법인을 설립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협의를 통해가지고 조례를 만들고 그래서 1년차, 2년차에 되면 통합 중간지원조직을 출범하고 행정에서는 사업비를 위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2년차에는 일정 정도의 시험 운영을 하고 과도기를 거치면서 경험을 축적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시간상 2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짧을 겁니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려야 정상일 텐데 시간을 무작정 기다려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선거가 며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일단 시민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합의 과정을 중시하시되 어디까지 우리가 영역을 확대해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합시다 보면 시군 행정 다 합쳐야 됩니다. 시군 행정 중에 말 만들기 아닌 게 없다면 없거든요. 결국은 이제 행정도 마찬가지고 민간도 마찬가지고 어디까지 우리가 연계해 갈 거냐 그것은 내부에서 토론하시라는 기본적으로 마을 공동체 활동을 기본으로 하되 균형기초 농촌 같은 경우는 6차 사업, 농촌의 여러 가지 번역사업 같은 게 다 관련되고 또 행정도는 사회적 경제 주민자치 뭐 이런 게 다 또 연계된다고 봅니다. 공간적으로는 반하면 민중의 집 모델처럼 1층에 이런 기능, 2층에 이런 기능, 야외 이렇게 해가지고 통합적으로 사무실 같이 쓰시고 회의실도 뭐 같이 운영하고 1층에 성인 매장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농산물도 팔아주고 이렇게 되면 좋지 않겠나요? 새 건물 지으려고 하지 말고 건건물 확보해가지고 건건물 고쳐가지고 사용하기 훨씬 좋겠다고 합니다. 이 모델로 가시라고 지금 권장을 합니다. 광역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마을 공동체 마을 만들기에 광역 센터를 만들면서 이 영역들하고 결합을 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연대할 거냐 계속 토론하면서 서울의 혁신 파크처럼 한 부지 내에 모이는 걸로 지금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다음 주에 시군 공무원 활동가 마을 리더들 100명 정도 모여가지고 토론을 워크숍을 합니다. 여기 오신 분도 몇 분 계시는데 이 토론이 그게 첫 번째로 행정의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고 두 번째로 민간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고 세 번째 중간 지원 조직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170분 안에 다 하는 걸로. 절대 하지 되겠죠, 그죠? 기본적으로는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진행할 건지 다음 주 그걸 제가 시스템 전반을 얕게나마 가볍게 전체를 보자 이런 지지를
왜냐하면 우리는 일하다 보면 하나하나의 그 있잖아요. 그리고 바라보다 보면 전체를 못 보니까 항상 시행착오를 방문합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 열심히 해가 조리까지 열심히 이야기했는데 발령다가 그 다음에 가버리면 새로운 공부가 또 처음부터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룰을 범하지 말자는 겁니다. 전체를 보고 우리가 어떤 로드맵을 잡아야 하느냐, 큰 틀을 이번 기회에 한번 다 이야기해보고, 그리고는 돌아가서 시군 안에서 10번이고 20번이고 공식적인 회의를 하시고, 그런 공적인 회의가 그 정도고 사적 훨씬 더 많아야 되겠죠. 연말에 모여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노이슨과도 이야기 나누면서 애로사항도 극복을 같이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뭐 토론 주제가 뭐 첫 번째가 요만 4가지입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잘 안 넘어가는 하여튼 여러 가지 기초 자료들을 보여드리면서 토론할 걸 가져와가지고 아는 기자님 벌써 겁먹고 계실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뭐 기본적인 생각 중에 하나는 그냥 광역에서는 가냐면 마을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는 광역으로 있잖아요. 불러 모으는 거 자제해야 된다고 합니다. 모였을 때는 정확하게 토론하고 가셔야 된다고. 와가지고 적당히 놀다 가시려고 좀 듣다가 뭐 가는 게 아니라 이걸 다 토론해가지고 답을 만드는 걸로, 방향을 잡는 걸로 이런 논의들 쭉 다 하고 여기다가 뭐 스티커 작업되는 걸 다 해보고 이게 1주제 끝입니다. 이걸 자료적으로 만들어 배포하고 그걸 가지고 훈련을 하고 한번 다 이야기 나눠보고 난 뒤에 시군 돌아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큰 그림은 어느 정도 상을 잡을 거라고 기대하고 물론 한 번만 될 건 아니겠지만은 이걸 하고 나면 저희들이 마을 리더, 협의체, 마을 주민들의 협의체 대표 역할 하시는 분들하고 지역의 활동가분들, 공무원들이 앉아가지고 일단은 의도로 워크숍 기획하고 이게 과정들 아마 계속 반복하게 되면 조금은 다른 지금까지 다른 방역 모델들이 생기고 시군들의 활동가분들이 지금까지 정말 힘들었던 부분들이 조금씩 풀려가지 않겠냐고 그걸 더해서 공모사업의 형태로 예산을 지원하는 대신에 정책적으로 유도하겠다는 게 지금의 역할이고 관계에 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잘 되기를 일단 박수 네, 큰 박수 한 번만 다시 쳐주십시오. 저기 이제 이후 순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좀 그 안에 종이 좀 돌려주시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허리 아프실 텐데. 자유토론 시간인데요. 자유토론 하기 전에 노래 좀 부르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래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노래 부르면서 다가올 토론 좀 준비해보고 잠깐 제 얘기를 하면요. 제가 대학교 때 작곡 공부를 했는데 가끔 네, 좋습니다. 자, 그냥 좀 쉬면서 제가 노래를 만든 노래 하나 들려드릴게요. 관심 있으신 분 들어주시고요. 서해 대교라는 노래인데요. 제가 작년에 어머님 상을 감해가지고 서해 대교를 참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서울의 엄마 정원에
지나다니면서 만든 노래인데 여러분한테 혹시나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서해안 고속도로는 그 중에 서해대교를 미친 개처럼 달리는 자동차들이 모두 얌전해지는 마법의 다리. 구간 단속 때문에 횡단도 휴게소에서 그 중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기름 넣고 다시 달린다. 박수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운전합시다. 박자 맞춰서요. 안전운전합시다. 아이들은 자라나고 부모님은 늙어가고 맡은 일은 많아지고 하루하루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흐름은 더욱더 빨라지는데 아침잠은 줄어들고 잔소리는 늘어나고 잔귀는 자꾸만 먹고 하루하루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놓치고 싶지 않은 건 바로 내 사랑 그대. 아이들은 자라나고 부모님은 늙어가고 같은 일은 많아지고 하루하루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흐름은 더욱더 빨라지는데 아침잠은 줄어들고 잠들이는 늘어가고 잠귀는 자꾸만 먹고 하루하루 지나 세월이 흘러도 놓치고 싶지 않은 건 바로 내 사랑 그대. 감사합니다. 같이 노래 한번 불러볼게요. 제가 노래 나눠드렸는데 너영나영이라는 노래입니다. 제주도 민요고요.